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두고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을 둔 여야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이 날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8일입니다. 네. 쌍특검법 이거 예정대로 처리하는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예. 신속 처리 안건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부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부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가 이제 28일 날 열리는 본회의고요. 자동 부의가 되면은 일반 법안하고 똑같은 정족수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28일 날 처리됩니다. 네. 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만 놓고 본다면 뭐 다른 평가를 다 빼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여지죠. 우선 주말에 보도됐었던 대통령실 발 보도가 있었고요. 이관섭 정책실장의 그렇죠. 이야기죠. 예. 그리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경우도 국회에 들어오면서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정도의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그것은 법 앞에는 예외는 없다. 네. 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이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총선 이후에 특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일각의 보도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조차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뭘 준비하고 뭘 고민하는지 뭐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총선 뒤에 뭔가 특검이 가동되도록 할 거면 그리고 예를 들면 브리핑 조항을 빼고 막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저희들한테 좀 제안이 왔겠죠. 네,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도 관련된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뭐 이양수 수석하고도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조항을 자꾸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매체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과거 특검법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도표로도 정리해 왔어요. 그 국정농단 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있어요. 뭐 드루킹 특검법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법에도 있었는데 이 드루킹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국민의힘이 만든 안이잖아요. 거기도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왜 갑자기 악법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 브리핑 조항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검이 매일매일 수사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던 걸 계속 저는 기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다가 그때부터 들어가서 이제 드루킹 특검이 드러난 건데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추미애 장관, 박봉계 장관 때 이 피사실 공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브리핑 사실 굉장히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갑자기 그 얘기도 진중권 교수님도 하시고 왜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조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조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 대한 근데 사실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라는 게 하면서 피의 사실 주변의 것들이 나오기 마련 아니에요? 적절히 선을 지켜서 해야 되겠죠.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건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고 특검이라고 해서 그 피의 사실 공표죄가 적용되는 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니 당연히 이제 그 선을 지키면서 브리핑을 할 거고 조문상으로는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라고 명문화되어 있고요. 동일한 조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근혜 특검법 이후로 심지어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드루킹 특검법도 악법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박근혜 특검법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특검 추천 관련해서 지금 여당은 빠지게 되잖아요. 여당은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어제 저희 SBS 단독 보도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야권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 특검법안 내용을 수정에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 있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야 그러면은 특검 추천권 때문에 대통령이 잠시 탈당해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닌 걸로 만들어가지고 특검 추천권을 가지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수정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사실 이제 기자분들이 네. 막 이런 내용으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탈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대비하고 계세요? 저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데. 만약에 탈당해서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는 거. 네,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고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탈당한 뒤에 국민의힘이 다른 당과 합당해서 전혀 새로운 당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기자분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해요. 각종 네.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그러면 저희 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답변하겠죠. 진짜 그런 것까지 저쪽이 검토한대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될 텐데 그 정도까지요? 진짜 그런 거를 기자님들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대비는 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 추진. 예. 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예. 대비 추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정의당과 만나서 조문 수정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기자님들이 이런 시나리오는 어때요? 저런 시나리오는 어때요? 이런 거 준비하고 있대요. 저런 거 준비하고 있대요 하니까 다 그냥 감안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허리를 찔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뭐 이런 저희가 거. 미리부터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 주변에 기자님들이 너무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네. 이제 인선이 확정이 될 테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당내에서는 한나 땡이다, 아니다, 경계해야 된다. 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아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한나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대비인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전략이라고도 부르기도 어려운 대비인 것 같고 예. 오히려 일정 정도 뭐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경계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막 긴장만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일정 정도의 평가 기준 또는 그가 해야 될 숙제 예. 이런 것들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대비하면 어떨까 싶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지점 또는 사람들이 뭔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쪽에. 예.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쪽 분들이나 보수 언론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 굉장히 뭐 좋은 비대위원장 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려면 예.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구했던 게 지금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난맥상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니 예. 국회 운영위가 좀 정상적으로 열려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위 소집을 2번이나 요구했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여당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안 나와요. 굉장히 좀 국회가 좀 우스꽝스러워지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운영일 정상화한다든지 그래서 대통령실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 국회가 좀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끊임없이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좀 여당이 받는다든지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요구도가 높은 사안이거든요. 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거 굉장히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국정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가 평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금석들을 좀 해내봐라. 이런 좀 주문들 숙제들 좀 주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공천 때 어떻게 할 거고 비대위를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는 뭐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 네. 일단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본인이 이제 50대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90년대 이후 90년대 학번 70년대생으로 확 낮출 거다. 인력 풀을 이렇게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망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를 했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86세대가 주류네. 이 프레임에 민주당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세대 교체. 이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나이를 젊은 사람으로 바꾼다. 뭐 그것도 의미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꿨는데 대부분 그것이 소위 말하는 찐 윤핵관이라고 하는 찐핵관이라고 부르는 검사들. 검사들을 소위 말하는 내려꽂기 위한 수단과 명분으로 젊은 세대, 젊은 피, 새로운 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아마 여당에서도 못 받아들일걸요. 찐윤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봐야죠.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사실은 검사 출신들 예. 이런 분들을 대거 데려온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냥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박수치기에는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 민주당의 이제 일종 희망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 검사가 아니고 아까 대통령과 별로 관계가 없는 7, 8, 9 세대로 싹 세대 교체를 하면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그 자체로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몇 면은 봐야 돼요. 몇 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검사 위주다. 뭐 그거는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아니한만 못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한 건 민주당에는 일종의 세대 교체 준비라든지 그것들이 좀 돼 가고 있느냐.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이제 그 평가를 해가지고 감점을 주잖아요. 예. 감점을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경쟁 룰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실제로 그 시스템이 이제 잘 가동이 되면 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물갈이가 되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저희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희 여당 의원님들 만나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현역 물갈이 되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은 평가한 다음에 평가 내용 공개하지 않고 그냥 일정 수를 그냥 날리죠.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비대위원장이든 공관위원장이든 막강한 힘으로 경로와 명분 불투명한 분들을 막 꽂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천에서 사단이 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여당 걱정할 입장은 아닌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약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막 꽂는다. 예. 이러면 이제 또 그 매번 반복됐었던 공천의 난이 발생할 수 예.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검사 대 피의자 구도, 검사 대 피고인 구도 만들어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 박용진 의원 저랑 인터뷰하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검사 대 피의자나 검사 대 피고인 구도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하던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 검사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제는 정치인이죠. 아니, 이제는이 아니라 예. 전에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일 때 언행이나 이런 것들 네. 보면은 검사, 법무부 장관 아니 정치인인데 와 저 국회의원들보다 더 정치인인데 이런 느낌이 자꾸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 비슷한 느낌을 계속 줄 것 같고 오히려 비대위원장 돼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검사 대 피의자나 검사 대 피고인 구도 자체가 구조가 안 안 짜여질 거다?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냥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공명정대함이나 중립성이 아니라 한쪽을 강하게 편드는 편향성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정치인이 진짜 됐으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검사 대 피의자. 검사라는 건 아시잖아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통 일컫는데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면 더 편향되겠죠. 더 한쪽을 더 편들겠고 그러면 이런 프레임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그런 말 했다고 해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이선 후퇴를 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 정계 은퇴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물러나 있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의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통합비대위 구성하라는 얘기 같던데.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당이 뭐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고 그 내용을 해결할 현 지도부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당이 그런 상태냐? 예.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예. 오히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당이 좀 통합할 수 있는데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고 예. 또 모아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려서 당이 분열될 수 있다. 그런 비상 상황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님 신당 안 만드실 거라고 믿고요. 안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안 만드셔도 된다는 건 희망일 텐데 실제적으로도 못 만들 거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뭐 교류가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도 저 지도부시니까 많은 정보가 그래서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죠. 네. 좀 친분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물어보고 사정도 알아보는데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올해 여름부터 준비를 했다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야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야라는 분들도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물론 저보다 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현재 저로서는 좀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신당은 안 만드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